네, 안녕하세요. 와주석입니다. 자, 오늘까지 시장이 계속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을 줬어요. 오늘 오전에는 1.8%까지 빠졌다가 또 종가에는 마이너스 8.2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얼마 전에 이제 2% 급락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 계단 형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어디까지 빠질지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를 좀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자에 큰 폭 하락했다가 이게 코스피는 1%만 빠져도 정말 큰 폭 빠진 거거든요. 네, 코스피는 더 그래요. 1% 빠지면 더 크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 단계에서 오늘 다행히 양봉으로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상승 잉태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차례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좋은 그림으로 가는 차트는요, 지체를 하지 않아요. 별로 지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종이야 늘 있는 법이니까 그러느니 하는데, 여기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바로 뚫으면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돈이 붙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서 들어왔던 돈들이 오래 못 기다리고 나가요. 주식이라는 돈은 정말 그 외인 기관도 다 똑같아요. 그냥 너무 잘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돈들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그렇게 크게 또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변수가 작용을 하죠. 만약에 외인 기관이 탄탄한 돈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외인이고 기관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 주식에 들어온 돈 자체는요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유통기한 3개월도 얘기하는 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지금 빨리 올라가야 제가 앞서 말한 뭐 정고점까지 뭐 가든 말든 그게 그림이 나와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정은 예상을 했는데 이 조정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올려주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고, 여기서 만약에 또 뺀다, 야 여기서 만약 또 빠진다, 이렇게 또 빠지면서 여기까지 찍고 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빠진 순간부터 역시나 한 2달 정도 더 봐야 돼요. 차트가 이제 움직여지는 게. 이 정도 빠진 다음에 이렇게 뭐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기까지 만약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잔고는 한 마이너스 20% 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마이너스 7에서 10% 정도 빠졌으리라 전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까지 더 빠지면 마이너스 20% 됩니다. 마이너스 20% 되면 바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2% 음봉이 뜨면, 코스닥에 일봉상으로 음봉이 뜨면 비중을 줄이라 라고 얘기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마이너스 2% 뜨면 계좌가 한 마이너스 4% 5% 이렇게 돼요. 7%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손절해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빠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매매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어떤 더 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아마 큰 폭 상승으로 너무나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또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투자잖아요, 투자. 그래서 손절을 빨리 하던가 아니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가져가던가, 이런 전략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자, 그럼 오늘 상승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제가 좀 봐놨던 종목들 역시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매집은 됐고 좋은 그림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시작 드라이브가 안 걸려요. 시동이 아예 안 걸리고 있어갖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차트는 이미 이전에 많이 저점을 찍어 나갔고,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폭락장만 아니면 빠질 수 있는 게 한정된 어떤 사이즈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위협적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테마주 제외하고, 테마주도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있나요? 닭고기 어디 있어? 닭고기주 여기 있네요. 닭고기 마니커 FNG 이 친구도 좀 근데 보면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상장을 했어요. 자, 이거 내가 너무 이것만 보이는 건가? 너무 의심이 좀 그럴 가는 건가? 근데 너무 사건 터지기 전에 너무 이렇게 된 것도 오바 아닙니까? 한번 작정하고 올리고 있죠. 네, 작정하고 올리고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올리긴 하는데 이 친구 말고 야, 이거 세팅을 바꿨더니 못 찾겠네요. 자, 우리 그럼 마니커 그냥 검색을 할게요. 마니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옆으로만 가지 실제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애들은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왜 내가 산 것만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얘는 대장주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애들 있잖아요. 계속 뜨자마자 체시스, 하림, 마니커, 얘네가 주도하는 애들이에요. 이 시장 자체를. 그래서 얘네가 테마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장이 아닌 애들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거죠. 여기 있네. 이글벳, 백강소재 이글벳 이런 친구들은 대장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친구들만 좀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사망 단계죠. 거의 뭐 이제 힘을 못 쓰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친구들이 유일하게 이 시장에서 단타를 치거나 좀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애들이었는데, 이런 애들조차도 너무 빨리 빠지고 있어요.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리 빠지고 있고 재료가 소멸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돼지열병 완전히 이제 종결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 하니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냐면, 이제 어저껜가 어떤 회원님이 저한테 세력 매집이 된 강의가 혹시 있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고. 왜냐면 세력 매집을 한 거는 체크할 수 있는데, 만약 장세가 빠져갖고 외인이나 기관이 쭉 빠지는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세력들도 같이 몰리게 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얘네는 어차피 주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을 또 사요. 사람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돈 있는 어떤 자본 세력들이 또 삽니다. 한국 코스피를. 그러면 이제 걔네도 다시 올라가서 또 이제 이슈 터트리고 하면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어요. 걔네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차피 호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지금처럼 어떤 재료만 딱 맞추면 돼요. 걔네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입장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세력 매집주를 미리 사고 뭐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유망주를 골라서 뭐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뭐 같이 묻어가고 지금 그 단계 아니에요. 그 단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면 향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큰 폭의 하락에 시장이 오게 될 경우, 저기 중국과 미국과의 문제가 이제 커지고, 그리고 또 은행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단타를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그럼 접근을 해야 되냐. 사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이제 보유하는 전략은 저도 인정하지만 보유하는 전략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시장이 안정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3개월 계속 말씀드리죠. 네, 폭락한 이후로 3개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짧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매매를 하지 말던가요. 단타를 못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연습 삼아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도 경험을 해야 된다. 네,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큰 폭으로만 안 하면 돼요. 무리하게 안 하면 돼요. 테마주도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주식 잘하려면 테마주 접근해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주식 잘하는 사람 다 테마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왜 테마주를 잡을까? 단순하죠? 돈들이 많이 몰리고 등락률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테마주 하는 거죠. 뭐 사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단순한 원리 때문에
결국은 테마주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타인데 아무튼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주식의 원리를. 주식은요 큰 폭으로 상승해서 한번 딱 찌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반등이라는 게 거의 나와요. 꼭 나온다라고 100%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닌 경우 정말 한 10%의 확률 정도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없게 말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재수없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는 큰 폭으로 상승한 애들은 반등을 이유 불문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거 또는 농구공 같은 거 위에서 크게 떨어뜨리면 이 위에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튕기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점점 파동이 약해지는 거. 그리고 나서 이 파동이 다 끝날 때가 테마주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이면 이 파동의 원리가 끝나기 때문에 이 힘이 끝나기 때문에 돈들이 다 이동해 버렸습니다. 이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들이 다 이동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단타를 치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파동이 크게 치면은 이 원리 때문에 처음에 파동이 크게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주식을 쳐다보겠죠. 세력도 그게 원하는 거예요. 세력들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파동 이후로 우리가 단타를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날 고점까지 20% 이상 찍은 애들만 건드리세요. 그날 고점 20% 이상 등락률 나온 애들만 건드리세요. 20% 이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팜스웰 바이오 이런 애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도 지금 고점이 30%까지 그러니까 상한가 걸렸다 풀린 거예요. 상한가 걸렸다 풀렸어요. 그럼 이런 종목이 또 특성이 있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은 뭐다? 앞으로 그냥 죽지 않고 높은 확률로 반등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등을 어디서 노릴 거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그거는 방법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할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5일선 매매. 왜 5일선 매매인지 아세요? 왜 5일선이냐면 이게 5일선과 이격도를 높이 띄운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느 한쪽으로 갑자기 기울어 버려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손실이 너무 커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일선까지 기다리는 매매가 있습니다. 5일선 매매. 책에도 있죠. 5일선 매매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여기서 약간 우량한 종목이면 이제 눌리면서 내려올 때 눌리는 거 잡는 거겠죠? 눌리면서 내려올 때 그 외인과 기관의 수급 보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순매수 추세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테크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 이제 5일선이 이동평균선인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또 많아요. 아무튼 많은데 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에도 있는 건데 아랫꼬리 매매도 있어요. 아랫꼬리에서 이제 밀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다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힘 주면서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이런 매매도 있어요. 아랫꼬리를 잡는 이런 매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제가 첫 번째 제시 20% 이상 종목을 공략해라 라는 어떤 숙제를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이래저래 한번 연구해 보면서 주식을 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뒤부터는 그 공부가 여러분 자산이 되니까요. 자, 이 세녹텍 같은 경우도 자 29%까지 올랐다가 다음날 이제 밀렸다가 여기서 작은 수익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건 아니죠. 12%까지 올랐죠. 이렇게 밀렸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 재미 없어지죠. 흐름이. 네, 그러니까 요런 거 한 번에 노리는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리딩 자체가 아시겠지만 모르겠죠. 예, 참여하시는 분만 아시겠죠. 리딩 자체가 이걸 기본 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본 원리로. 그래서 이제 저만의 타점으로 잡아서 매매를 하니까 승률이 어때요? 승률 괜찮잖아요. 리딩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승률 괜찮잖아요. 저번 달 또 손절이 거의 없었죠.
2개인가 있었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장상관 없는 거예요. 이런 단타들은. 장상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타점에서 수급을 보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등락 폭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기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뭐 이건 사실 강의이기도 하지만 뭐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뭘 단타를 할 거냐, 어떻게 단타를 할 거냐. 그냥 이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뭐 이제 초보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해서 뭐 이거를 뭐 더 엄청나 이게 정보다라고 하기도 좀 사실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타점인데 타점은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개념을 익힐 것이냐, 수많은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단타를 칠 것이냐, 그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여러분들과 이제 장이 좋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이제 이런 종목도 괜찮다, 저런 종목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재밌잖아요. 예전에 한창 장 그냥 멀쩡할 때, 좋을 때는 아니고 멀쩡할 때는 또 제가 테마 얘기하면 그 뒤에 테마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재미가 또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뭐 사실 무료 종목도 막 올려서 그냥 같이 좀 그러고 싶기도 한데 뭐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 거죠. 시장이 꼬꾸라지고 나서부터는. 근데 원래 그래요. 시장 이게 뭐 탓할 게 아니라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보유하는 전략들은. 제가 앞서 말한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어떤 수급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제 외인이나 기관이나 뭐 어떤 개인들이든지 돈들을 좋은 시장에서 꾸준히 넣으면서 보유해 가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한국 시장에서 보유하고 싶겠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이 한국 시장에서 누가 돈을 계속 집어넣고 멀쩡히 버티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짧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기 좀 그렇고 오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되나 좀 팁 같은 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 안 좋은데 막 뭐 혼자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뭐 나 혼자 뭐 수익 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아싸리 솔직히 시장이 빨리 이제 빠질 거면 빠질고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좀 터진다 이러면서 지금 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조만간 제가 오프라인 강의 할 텐데 이제 제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좀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기도 할게요. 그리고 단타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또 쌓여야 되고 또 집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좀 안 된다 싶으면 좀 쉬는 것도 맞고요. 좀 빨리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서 또 매매하시면 또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단타는요. 강한 힘을 들어오는 거를 전제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자꾸 잊으면 단타가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단타는 무조건 힘이 들어온 걸 해야 된다. 그러면은 더 강한 힘이 들어온 거를 막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들어온 거를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다 보니까 좀 간과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시장이 저는 뭐 어차피 계속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좋은 괜찮다라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좀 어떻게 될지 더 며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뚫고 반등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다시 테마가 어떤 걸로 잡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정일이죠. 김정은이도 미사일 한 방 쏠 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지금 미국이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저기 북한한테 답을 전혀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개성공단이나 뭐 이런 것들
뭐 3차 북미회담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제 기본 원칙인 핵을 포기하는 입장을 고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사일 빵빵 쏴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거리가 멀어져서 제 생각에는 이제 방산주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